예, 안녕하세요. 외국어 논리및 논술 강의를 맡고 있는 박국정입니다. 자, 오늘은 8번째 챕터가 되겠습니다. Argumentative Essay, 자, 논증 에세이가 되는데요. 이 논증 에세이는 글쓴이의 주장이나 의견을 독자로 하여금 동의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인 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gumentative essay는 논증의 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논증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글쓴이가 동의하거나 혹은 동의하지 않거나 라는 입장이 있겠죠. 그 입장을 독자에게 설득하고자 하는데 그때는 자기 신의 의견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근거, 이유 등을 제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논증에서의 목적은 독자에게 글쓴이의 의견이 옳다라는 입장을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논증 에세이에서의 핵심은 바로 이 논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보죠. 자, 먼저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글쓴이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어떠어떠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이 담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어서 두 번째 그 입장을 구체적인 또는 명백한 이유를 가지고 그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한다라고 할 수 있겠고, 자,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이 주장한, 자신이 제기한 그런 이유들을 이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들로 뒷받침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슈에 대해서 입장을 취한 뒤에 그 입장을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그 이유들을 다시 명백한 혹은 객관적인 증거들로 그 이유를 뒷받침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organization, 구성, 구조, 조직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논증 에세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글쓴이가 갖고 있는 의견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동의하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글쓴이가 주장하는 그 논증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구성할 것인가, 효과적으로 조직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논증 에세이의 기본은 먼저 글쓴이의 주장에 대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1차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 이외에도 다른 반대편 입장을 뒷받침해주는 이유나 근거 등을 또한 논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argumentative essay. 자, argument는 논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논할 때 나의 입장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나 이유뿐만 아니라 내 주장에 반대되는 이유나 근거들도 또한 동시에 논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뒤에 최종적으로 그 글쓴이의 주장에 반대되는 의견, 입장, 이유, 근거 등을 반박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논증 에세이에서의 핵심은 반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편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 상대편 주장의 근거에서 나타나는 약점, 취약점 등을 파악해서
그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박의 목적은 그 반대편 의견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글쓴이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회과학 분야에서 연구할 때 영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가설을 부정함으로써 연구자가 세운 가설이 옳다, 타당하다, 적절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이 논증 에세이에서는 글쓴이의 반대되는 입장의 의견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뒷받침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글쓴이의 의견, 입장, 관점이 옳은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argumentative essay, 논증 에세이에서의 핵심은 바로 반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argumentative essay, 논증 에세이에서 글쓴이가 글을 쓰려고 할 때 어떠한 요소들이 있는지, 어떠한 핵심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56페이지가 되는데요. 이러한 논증 에세이의 첫 번째 요소는 자, 글쓴이가 논하고자 하는 이슈가 있겠고, 주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한 설명이 첫 번째 중요한 요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이슈에 대해서 글쓴이가 갖고 있는 입장, 이때 입장은 대체적으로 주관적인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적인 입장이 잘 드러나게 쓰는 것이 바로 논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논증 에세이에서의 핵심은 상대편, 즉 내 주장에 반대되는 이런 논거, 논증들을 반박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글쓴이의 주장과 반대되는 그런 주장들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그 반대편 주장들을 반박하는 것이 네 번째 핵심이 되는데요. 이때 반박한다의 의미는 그 반대되는 의견이 있겠죠. 반대되는 입장, 반대되는 관점을 뒷받침해주는 그 밑에 있는 근거들을 반박하는 거죠. 그 근거들을 반박함으로써 그 상대편 주장, 반대편 주장의 근거를 약화시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끝난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글쓴이의 주장, 글쓴이의 관점이 제시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글쓴이의 자기 주장은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논지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argumentative essay, 논증 에세이를 작성할 때 그 본문 단락의 구성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록 타입과 두 번째는 포인트 바이 포인트가 되는데요. 먼저 블록 타입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앞에 설명했던 논증 에세이의 5가지 요소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 블록 타입의 블록 패턴의 그 유형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인트로와 바디 그리고 컨클루전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비슷하고요. 자, 인트로덕션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슈에 대한 설명과 논지가 제시되는 것, 일반적인 에세이의 서론 단락의 구성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핵심은 본문 단락이 되는데요. 본문 단락은 크게 두 가지로 블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상대편에 대한 반박과 두 번째는 이제 글쓴이의 주장이 이렇게 크게 블록으로 구별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블록에서는 반대편, 즉 반대편 주장의 내용들을 요약한 뒤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점에서 각각의 것들을 반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블록이 끝나게 되면 두 번째 블록에서는 글쓴이의 주장이 쓰여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죠. 블록이라고 했을 때 그 블록의 의미는 상대편 주장에 대한 반박과 글쓴이의 주장이 구별되어 있다, 블록으로 구별되어 있다라는 취지에서 블록 패턴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 바이 포인트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라고 했을 때 그 포인트의 의미는 상대편 주장을 반박할 때 어떠한 점에서 그런가의 그 점에 해당하는 포인트의 의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포인트별로 구별해서 제시된다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드와 바디와 컨클루전 그 세 가지 부분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자, 인트로덕션은 블록 타입과 비교했을 때 앞에 블록 타입은 이슈에 대한 설명과 논지까지만 제시된 데 비해서 포인트 바이 포인트에서는 이슈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반대편 주장의 내용을 요약한 뒤에 논지를 제시한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디에서는 본문 단락에서는 각 포인트별로 상대편 주장, 반대편 주장을 반박하기 때문에 상대편 주장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을 인트로덕션, 서론 단락에 제시를 하고 본문 단락에서는 상대편 주장의 근거를 반박하는 관점, 어떤 관점에서 상대편 주장을 반박하는가 그 관점이죠. 그 포인트들을 기준으로 해서 본문 단락을 구별하고 있다라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요. 자, 특정한 일이라는 관점 1에서 상대편 주장과 거기에 대한 반박 그리고 나의 주장까지를 모두 한 단락에 제시된 유형이 바로 포인트 바이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최종적으로 단락 혹은 에세이의 구성 방식, 구조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두 개의 패턴을 한번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아규멘테이티브 에세이는 논증 에세이는 5가지 핵심 요소, 구성 성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슈에 대한 설명, 그리고 논지, 반대편 주장의 요약, 그리고 상대편 주장에 대한 반박, 그리고 글쓴이의 자기 주장. 이렇게 5가지가 되는데요. 각각의 5가지를 한 번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패턴을 먼저 볼까요? 자, 왼쪽 패턴에서는 먼저 이슈에 대한 설명이 제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논지가 제시가 되고 있고, 그리고 반대편 주장의 요약이 있습니까? 예, 본문 단락 첫 번째에서 반대편 주장의 요약이 있고, 그리고 반박이 있죠. 반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글쓴이의 자기 주장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패턴에서도 논증 에세이의 기본적인 5가지 요소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패턴을 볼까요? 오른쪽 패턴을 보면 자, 이슈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반대, 상대편 주장의 요약, 그리고 논지, 그리고 상대편 주장의 주장과 반박, 상대편 주장과 반박, 상대편 주장과 반박, 그리고 글쓴이의 자기 주장, 글쓴이의 자기 주장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유형의 패턴으로 논증 에세이를 작성하든 우리가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논증 에세이의 5가지 요소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그 5가지 요소가 어떠한 패턴으로 어떠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자, 반박과 자기 주장이 분리된 구분된 것들을 블록 패턴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반박과 자기 주장이 포인트별로 구별되어 있을 때 그걸 우리가 포인트 바이 포인트 패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본문 단락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논증 에세이의 서론 단락의 특징은 어떠한가 라는 부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서론 단락은 어떤 이슈를 제시하고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한 글쓴이의 주장, 관점이 담겨진 논지가 제시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논증 에세이를 제외한 일반적인 에세이의 서론 단락에서는 타픽이 제시가 되죠. 그 타픽에 대한 글쓴이의 하고 싶은 내용이 논지로 표현되는 데 반하여 이 논증 에세이에서는 타픽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슈란 말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슈라는 것은 상대편 의견이 있고 내 편 의견이 있는, 쉽게 말하면 논쟁이 될 만한 것, 논쟁이 될 만한 주제, 이것을 이슈라고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증 에세이의 특징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글쓴이가 주장하는 논지는 논쟁이 될 만한 내용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논지를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죠. 자, 일단은 서론 단락에서는, 논증 에세이의 서론 단락에서는 토론이 가능한 이슈가 제시가 되고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이 담겨진 논지가 제시된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서론 단락인데, 서론 단락의 목적은 어떤 이슈를 제시하고 논지를 제시하는 것 이외에도 독자들에게 어떤 관심, 주의를 끌 만한 내용으로 서론 단락을 구성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놀랄만한 통계나 사실관계를 제시하거나 혹은 권위 있는 내용의 일부를 제시해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극적인 일화나 이야기를 통해서 또는 사건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독자들의 주의나 관심, 흥미를 끌기 위한 서론 단락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서론 단락에서는 논지가 제시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에세이가 독자들의 주의나 관심을 끌만한 서론 단락을 추가한다면 논지는 당연히 두 번째 단락에서 제시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보죠. 교재 158페이지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 예에서는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이렇게 구분되었는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슈에 대한 설명과 논지가 제시되는데, 이 예에서는 이런 논지나 이슈를 제시하기 전에 이슈와 관련된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그 이슈에 대한 관심,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비로소 이슈에 대한 설명을 명시적으로 하고, 그리고 그 단락 마지막 부분에 글쓴이의 논지가 제시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의 첫 부분을 보니까 기술 발달이 이루어져 왔다라고 시작함으로써 이슈가 기술 발달,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와 관련된 이슈가 제시된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론 단락의 가장 핵심인 논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논지는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글쓴이가 선택한 입장이 나타난 문장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글쓴이가 선택한 입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논쟁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논증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글쓴이가 그 이슈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논증 에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논지의 예를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자, coffee laws are unfair and should be abolished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요. 자, coffee laws라는 이슈가 등장했고 거기에 대해서 글쓴이의 입장이 unfair하다 그리고 폐지돼야 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논지를 읽었을 때 독자는 이 논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반대하는 입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바꿔 말하면 글쓴이의 이러한 논지는 반대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반대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스템셀 리서치는 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나의 의견이다라고 서술하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이때 이 시는 줄기세포 연구가 되겠죠. 그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글쓴이의 입장은 정부의 충분한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때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반박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남에 의해서 반박될 만한 그 내용을 글쓴이는 자기의 주장을 어떤 근거를 제시해서 뒷받침하고자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논증 에세이의 논지란 글쓴이의 주장과 반대되는 상대되는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지를 작성할 때 글쓴이의 주장과 반대되는 견해나 관점을 언급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 글쓴이의 주장은 상당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입장, 반대되는 견해, 반대되는 관점을 언급함으로써 글쓴이가 상당 부분 균형을 갖추고 있다, 균형 감각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보지요. 자, 두 개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시의 이슈는 자, 통행금지법이 되겠습니다. 자, 글쓴이의 주장은 통행금지법이 명확히 반헌법적이다라고 제시함으로써 통행금지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긍정적인 입장을 한번 언급함으로써 나의 이 주장이, 글쓴이의 주장이 균형을 갖추고 있다. 반대편도 고려해서 내린 주장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에서는 자, 줄기세포 연구가 되겠습니다.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 글쓴이는 이점이 훨씬 많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점이 훨씬 많다라는 주장과 반대되는 그 개념은 줄기세포에 부정적인 면이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 줄기세포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줄기세포 연구에 긍정적인 면이 훨씬 많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위에서나 아래에서나 글쓴이의 주장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그 글쓴이의 주장과 반대되는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글쓴이의 이러한 주장들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8번째 챕터 Argumentative Essay, 논증 에세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